보은 재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도의회에서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결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허가 취소에 반발하는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이번엔 충주시 공무원 노조와 충돌했습니다. 지난주 발생한 몸싸움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난해 MBC가 보도한 댐 주변 마을에서 벌어진 주민 모르는 주민 지원 사업. 경찰 조사 결과 마을 이장이 주민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대형 화재 현장에서 소방 드론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의 움직임을 파악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보은 재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충북도 의회에서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여야 모두 대화와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대결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보은 재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원가피 도의원이 박문희 의장, 이의영 오영탁 부의장과 인사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선을 축하하는 덕담이 오가며 여야 간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어느 쪽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잘 되는 건 아니고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서 합리적으로 논의 처리를 합리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한 전 도의원의 사태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지 7개월.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교섭단체로 다시 등록해 군소정당의 서름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들이 초래한 선거에 박덕흠 의원 탈당 등 악재까지 겹쳤지만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승리로 자신감도 찾았습니다. 공직기관과 그 사업을 철저히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좀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의회에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27, 국민의힘 5석으로 여전히 수적 열세가 큰 상황. 집행부와 절대적 다수당인 민주당을 견제해야 하는 5명 의원 각각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패배로 전국의 분위기가 반전되며 다수당이지만 도의회 운영에 고민이 깊어지게 됐습니다. 도의회 내에서 여야 간의 공식적인 대결 구도가 다시 짜여졌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말하고는 있지만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거세지는 정치적 대결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청북도가 예고한 거리두기 준 2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오늘 0시부터 3주간 거리두기 준 2단계 행정명령을 일제히 발령하고 앞서 준 2단계를 시행한 청주시도 연장 발표했습니다. 집회 규모는 50인 미만으로 강화되고 유흥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서 사흘 동안 2건 이상의 감염이 발생하면 동종업소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소 누그러지긴 했지만 충북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지난달 말 유흥시설 종사자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이 식당 접촉 확진 환자의 지인에게까지 확산돼 누적 18명으로 늘었고 진천에서는 앞서 확진된 외국인 기술자와 같은 공장에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가 전수검사에서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주에서는 이천 환자와 접촉한 10대가, 제천에서도 필리핀에서 입국한 아기, 괴산에서는 해외로 출국하려던 10대 2명이 각각 감염되는 등 충북 누적 환자는 2,3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MBC가 주민들조차 모르는 댐 주변 마을의 보조금 실태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6개월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주민들의 서명 등을 위조한 혐의로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주민 10여 명이 전부인 보은의 한 마을.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해마다 1,4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6년간 집행된 지원금은 무려 8,600여만 원.
서류상으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농기계를 구입한 것으로 돼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딴 동네는 농기계 마을 공동 농기계가 있고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없어가지고 딴 동네 이장 한테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나온다고. 온데간데 없던 마을 공동 농기계들은 모두 이장집을 비롯한 세 가구에서 발견됐던 상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마을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 의견을 모아야 하지만 마을 회의란 걸 참석해 본 적 없다던 주민들. 저는 사람이라는 게 없고 이 동네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올해 뭐 어떻게 돼서 뭐를 이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경찰 수사 결과 당시 마을 이장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주민들을 마치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공사와 금강유업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미리 받아놓은 도장을 주민 동의도 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전임 마을 이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마을 회의 개최할 때 일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참석한 걸로 서류를 좀 작성한 부분 좀 있고. 경찰은 당시 이장과 일부 주민만 공용 물품을 독식했더라도 이들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 보고 배임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용 사용을 위해 지원받은 물품을 독식한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유사 사례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이장이 수개기금으로 구입한 마을 공동 물품인 에어컨과 냉장고 등을 본인의 집에서 사용하다가 3년 후에야 이를 원상 회복한 사건에서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장은 정부나 지자체 땅에 무단으로 감나무를 심어 수년간 10,000kg 정도를 수확했는데 절도 혐의가 적용돼 역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충주시와 업체 측의 법적 공방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앞선 재판에서는 충주시가 승소한 가운데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충주시청 본관 계단. 시장실로 가려는 사람들과 막으려는 시청 관계자가 충돌합니다. 고성이 오가다 몸싸움이 일고 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유치와 행정 절차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조기령 시장 면담을 요청하다 벌어진 소동입니다. 당시 소동은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한 끝에 일단락됐지만 상호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공무원 노조가 당시 청사를 찾은 투자자를 상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투자자들 또한 맞았다며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저희는 본연의 업무를 그러니까 공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 시자분께서 폭력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거는 저희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고, 충주시에서 이렇게 고발을 해서 저희도 맞고서 할 거고요. 우리가 시장 한번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1년 동안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이렇게 피하는 건지. 앞서 충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라이트월드를 철거하라고 명령한 상태. 자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충주시가 대집행 개고 뒤 강제로 치울 수 있게 됩니다. 철거냐 존치냐 기로를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은 6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라이트월드를 둘러싼 공익감사 접수는 지난 2018년 한 시민단체의 청구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라이트월드 운영허가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충주시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남은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이시종 지사가 도 차원의 특별 대책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의 확산 추세를 막기 위해 특별 대책 지원단을 꾸리고 역학 조사 기간도 정부 기준보다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일요일인 어제 청주 11명을 비롯해 하루 만에 20명이 확진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사이 갈등을 빚었던 자치경찰 조례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명시한 조례안 2조 2항을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복지 지원에 관한 16조는 입법 예고한 대로 유지해 충북도 의회로 넘길 예정입니다. 일본 1초를 다투는 대형 화재,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엄청난 피해가 가거나 무엇보다 현장 상황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드론을 날려 하늘에서 재난 현장을 한눈에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는 시도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눈이 된 소방 드론의 활약,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마가 공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모습이 250m 상공을 나는 소방 드론에 포착됩니다. 드론이 실시간 전송한 현장 영상을 보고 있던 소방본부. 완제품이 가득 쌓인 창고동으로 옮겨가는 게 포착되자 즉시 현장 지휘관에게 알리고 대원들을 집중 배치해 불길을 잡습니다. 1000리터가 넘는 유해 화학 물질과 위험물이 있는 지점도 드론으로 찾아내 유출을 막았습니다. 여기에 위험물 창고와 유해 화학 물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관계자와 같이 확인을 해서 현장 출동대에 모두 전파해갖고 지난 1월 증평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팔레트 공장 화재 때도 현장과 맞닿은 주유소와 야산 등 주변 지형을 드론으로 파악해 초기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충북소방당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드론이 촬영한 현장 영상을 컨트롤 타워인 본부와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CCTV의 도움도 받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자체 CCTV, 신고자하고 영상통화, 출동 차량이 촬영하는 영상. 이 세 가지는 다 입체적 영상이 아닌 2D 영상이에요. 드론이 들어오면서 공중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 이제 3D가 되는 거예요. 상황실뿐 아니라 현장을 뛰는 대원들도 단말기 앱을 통해 직접 영상을 보고 재빨리 대응할 수 있게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줌 카메라, 6배 줌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스피커를 통해서 상공에서 비상 대피든지 인명 대피 유도든지를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유해 화학 물질을 탐지하는 특수 장비까지 드론에 설치할 계획. 재난 현장을 하늘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소방관의 눈, 소방 드론은 올해 도내 12개 소방서에 모두 배치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연중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여름철을 앞두고 청주와 충주, 제천에 오존 경보제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6개월 동안 대기 중 평균 오존 농도를 측정해 시간당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를, 0.5ppm을 넘으면 중대 경보를 발령합니다. 오존은 자외선 강도가 세고 풍속이 느린 늦봄부터 여름에 주로 발생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